예, 주말을 지나면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백신이나 진단키트나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그 기업 가운데 백신 업체 SK 바이오사이언스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RFA 이재준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이런 코로나19 관련주들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코로나19 관련주의 대표적인 그 섹터 하면 백신을 좀 들을 수 있겠죠.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된 이 확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이 또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백신 관련해서는 이 수요적인 측면이랑 공급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은 백신 가격이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백신의 이 판매량도 증가를 한다는 그 의미를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을 때는 최근에 이 부스터샷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회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백신을 계속해서 좀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아프리카 쪽에서 이 백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 나왔는데 접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 높아야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확산이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했을 때에 대한 백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수요적인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현재 백신에 대한 공급은 이 빅파마들이 임상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공급이 아직까지는 적다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 있다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백신 시장은 그 앞으로도 조금 관련주들이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백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 지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며칠 올랐죠.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백신이나 이제 CMO 업체들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백신 위탁 생산 또 자체 개발 추진하고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떤 회사인가? 원초적인 설명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 SK 케미칼이었죠. SK 케미칼 2001년에 백신 전문 기업인 동신제약을 지분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학 전문 회사로 성장 기반을 만들었고요. 2018년 7월에 SK 케미칼의 VAX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안동의 에라우스를 준공을 하면서 국내에서 개발되는 대부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마련을 했고요. 이후에 2014년 국내 최초 이 3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을 허가받았고, 2015년에는 세계 최초 4가 배양 세포배양 독감 백신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는 대상포진 백신과 수두 백신 허가 성과를 거두면서 백신 업체로서에 대한 이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LSA 기술 이전을 통해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텔라를 라이선스 아웃을 했고요. 상장 준비 당시부터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착수를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CDO, CDMO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신 수급이 조금 원활해진 것 같지만 부스터샷을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또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 자체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바이오사이언스도 자체 백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 개발 이 코로나19 백신을 현재 GBP510이라는 파이프라인으로 임상 3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세 이상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럴 벡터 백신을 대조군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위성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과 보관에 대한 편의성으로 인해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서 판매할 전략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상 3상 진행 중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쯤 끝날 걸로 뭐 기대를 한다거나 일정이나 이런 걸 지금은 좀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까? 특정하기는? 네. 아무래도 좀 네. 데이터에 대한 유의성, 네. 안정성 관련된 데이터 부분에서 검증이 좀 필요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맞았을 때 부작용이라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사전에 검증을 좀 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백신 위탁 생산권이 있잖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원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나19 백신이 본래 3분기에 FDA 허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후지필름의 텍사스 공장에서 이 현재 QA 관련된 부분이 현재 임상적으로 동등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내는 단계였는데 분석법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FDA 허가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이 행정이나 어떤 임상적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결국 노바백스에서는 FDA 승인을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노바백스는 현재 11월 1일 인도네시아 사용 승인을 받았고 WHO랑 EU에 영국에도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 공시에 보면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서 국내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공시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날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현재 면역 원성이나 유효성,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 18세부터 84세 약 15,000명 대상으로 현재 3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연구 기간은 2020년 11월 28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한 2개월이 안 남았죠. 2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유효성, 안정성 검사가 어느 정도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제 뭐 본격적인 판매 승인 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이 코로나19 백신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건 말고도 이제 원초적으로 하고 원래 하고 있는 백신 사업이나 다른 사업 쪽의 영역은 어떤지도 체크해 주세요. 네, 앞서 제가 사업에 대한 기업 네. 개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업계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다른 백신이나 치료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세포 배양 방식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계약금이 1,500만 달러, 마일스톤 2천만 달러로 해서 이후에 임상 진입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은 최대 1.2억 달러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혈우병 치료제입니다. 유전자 제조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6년에 미국 허가 획득을 하고 발매 이후에 각 지역별 허가 판매를 현재 진행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관련해서는 공동 개발 및 판매를 했고 총 계약금이 4,500만 달러를 현재 받았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는 이 현재 임상을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티푸스 접합 백신 그리고 차세대 소아 장염 백신을 현재 파이프라인을 현재 두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분기 보고서에 보면은 현재 연구 개발 현황은 현재 5개 파이프로 해가지고 코로나 이외의 백신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재무 체크하죠. 원래 이제 올해 백신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이제 위탁 생산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정이 이제 기대치하고 실제치하고 조금 확인을 또 좀 해야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신약 개발 업체는 이 실적에 대한 이 변동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위탁 생산 개발 업체, CMO 개발 업체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안정적이죠. 부분이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208억, 영업이익이 1,004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123%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75%가 증가를 했습니다. 무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45%의 고성장을 시현을 했습니다. 실적이 호조된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서 원료와 완제 쪽 관련해서 CMO에 대한 공급 물량이 공급 물량과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원료에 대한 이 CDMO 수주가 일부 매출이 반영된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됐고 CMO 비즈니스에서에 대한 이 영업이익률 마진은 보통 30% 정도인데 워낙 긴급한 상황에서 이 CMO 수주를 받게 되다 보니 이 마진이 좋은 마진으로 해가지고 좀 평가를 받아서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이익률이 개선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CDMO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3분기에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쪽 이 원료의 CDMO 생산을 진행하는 수트 2와 3 공장을 현재 풀가동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트 4의 질병관리청과 계약한 노바백스의 이 라이센스 인이 4천만 회 정도의 국내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원료적인 이미 생산을 완료를 한 상태이고 완제 의약품 관련해서도 현재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까지에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매출은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 기대를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뭐 좋아집니다. 3분기 실적만 봐도 3분기 매출이 지난 한 해 매출을 다 했고요. 영업이익은 3분기 것만 해도 뭐 지난해 2배가 넘어서는 상황들인데, 다만 내년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지금 캐파가 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사실은 지난 8월에 한 36만 원까지 갔다가 꽤 조정이 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요. 현재 주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27만 6천 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증권사에서 11월 달에 제시된 리포트 건수가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밴드를 봤었을 때는 31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이제 TP를 현재 타깃 프라이스를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에서 35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신한금융투자나 NA투자증권은 이제 커버리지 개념으로 했을 때 리포트가 나왔는데, SK증권과 이베스트증권, 흥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 리포트가 현재 커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증권사에서는 현재는 다 바이로 해가지고 컨센서스를 현재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략 한 33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목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표가까지 가지기만 한다고 하면 뭐 땅 짓고 헤엄치기죠. 사서 그 가격 가서 팔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고민인 거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분석했는데, 이재준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에 있는 이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 상황에서 한 20%에서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전고점 36만 2천 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모멘텀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내년에 대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만약에 접종률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다면은 결국은 그 부분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좀 눈높이도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봤었을 때는 이 최근 1개월 수급을 봤었을 때는 외국인이 2만 8천 주매도 기관이 17만 2천 주 매수를 했는데요. 11월 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유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매수세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매수 유입이 되고 있어서 주가가 최근에 11월 달에 올라갔던 수급 현황을 봤었을 때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상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35만 원 선 부분에 30만 원에서 35만 원 선 부분에는 또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 지표 자체도 현재 과열 국면까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조심. 그러면 조금 조정 시에는 들어가도 됩니까? 네, 일단 조정 시 가격대를 봤었을 때는 현재 이평이 모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선 부분인 한 25만 원 선을 1차 타겟으로 보고서 한번 접근을 하시고요. 만약에 매도 대응을 하는 부분들의 전략을 구사하셨을 때는 한 30만 원 초반 선에서는 한번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서 관련주인 SK 바이오사이언스 집중 분석했습니다. 아라 FA 이재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